자,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. 별일사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된 순간,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. 뭐 다른 별일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. 제가 가장 보람된 순간은 일단 출원 대리한 업무가 등록됐을 때가 가장 이제 보람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내가 출원한 업무가 물론 출원인 입장에서도 심사 기간 기다리겠지만 대리인들도 똑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같이 의논해서 특허 출원된 내용들이 사후에 등록이 됐을 때 또 그 기업에게 굉장히 필요한 기술인데 그것이 특허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됐을 때 가장 보람되고 또 고객으로부터 그런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가 가장 보람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특허 대리를 해가지고 등록된 특허들이 일반 시장에 나와서 유통되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내가 특허 대리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. 그래서 남들은 그냥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한 번이라도 더 그 사진도 찍고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잘 되는 것보다는 제 고객분들의 아이템들, 그 특허들이 사회에 잘 쓰이고 있을 때 그때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힘든 순간도 물론 변리사 생활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죠. 대표적으로 힘든 순간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변리사 한 1, 2년 차 때 한 5년 차까지는 좀 그래도 제가 젊은 편이다 보니까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 만난 분들한테 단순한 인상만으로 그 신뢰를 얻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더 젊었고 어렸기 때문에 또 변리사 경력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좀 연륜이 있으신 기업 대표님들을 뵈면 그분들이 과연 이 젊은 친구가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회사의 특허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까? 그런 이제 좀 의구심을 많이 그 직간접적으로 표현하셨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처음에 좀 내가 어떤 업무를 진행해 보면서 내가 내 가치를 입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단순히 이 친구가 젊고 또 그리고 아직 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제 신입 변리사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때가 또 많이 힘들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되고요. 또 다른 힘든 순간은 역시 또 고객분들하고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고객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저희도 좋지만 고객분들의 사업이 잘 안 됐을 때는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금전적으로 막 받아야 할 돈이 이제 미수금으로 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이 고객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고객분들이 어떤 사회적, 경제적인 그런 문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실 때 그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 고객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.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특허가 등록이 됐어요. 그 고객분 특허가 등록이 돼서 그 고객분이 저한테 되게 감사하다고.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고객분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 되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도하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나 그 등록이 됐을 때, 특허 등록이 됐을 때 굉장히 기뻤거든요. 그래서 그 고객분하고 특허에 대해서 이렇게 등록증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절차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.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. 근데 한 이틀 뒤에 갑자기 그 고객분 그 핸드폰 번호로 부고 알림이 온 거예요. 그래서 그 대표님 이름이 써있고 장례식장이 어디다 이렇게 써있었는데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적게는 저희가 고객분들을 한 1, 2년 정도 안 고객분도 있지만 길게는 저도 한 10년 가까이 알아온 고객분들 있거든요. 그 고객분도 당시에는 제가 한 3, 4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아마 그때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인 그런 힘듦이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적인 것을 떠나서 사적으로도 정말 그
잘 알고 지내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럴 때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신입 변리사분들, 2019년도에 합격한 신입 변리사분들이나 또 현재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신 수험생분들한테 할 수 있는 조언. 일단은 신입 변리사분들한테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? 적게는 뭐 한 1, 2년에서 많게는 한 10년 가까이 공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, 일단 합격하신 기쁨을 지금 마음껏 누리시기 바라고요. 이제 앞으로 변리사로서 해야 될 그런 어떤 임해야 될 자세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주변에 이제 많은 선배분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실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딱히 그렇게 조언을 해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변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자격을 얻었을 뿐이지,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지금 변리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이지, 정말 내가 고객들 상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변리사가 될 수 있느냐,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변리사가 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 특허 사무소에서 일하는 게 생각만큼 녹록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특허 사무소를 떠나셔서 뭐 기업이나 관공서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뭐 그쪽에서 물론 일하는 게 무조건 쉬운 건 아니지만 업무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수월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. 그렇지만 그 실무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셔야 될, 충분히 익히고 경험해야 될 시기에 그 힘듦을 좀 피하고자 또 차선책을 택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그 경험을 쌓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와도 그걸 잡으실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잠깐 좀 힘들더라도 그 경험을 잘 하시고 견뎌내셔야지만 나중에 뭐 5년 뒤, 10년 뒤에 그래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지, 내가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이제 후배 변리사분들 중에서 업무가 생각보다 힘들다, 아니면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, 고객하고 상대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래서 다른 길을 모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, 그 힘든 순간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잠깐입니다. 잠깐의 힘듦을 좀 버티신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 힘든 순간을 잘 버텼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제 경우에도 변리사가 돼서 처음 한 1, 2년 동안은 그 업무 배우고 또 고객들하고 상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. 솔직히 변리사 자격증만 받았지 내가 정말 변리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업무도 익숙치 않고요. 그리고 또 고객 상대할 때도 내가 뭐 경험이 있어야지 뭐 안내를 해주고 뭐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답답했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건 아니고요.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잘 견뎌내시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는요, 이런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돼서 변리사 일을 하는 게 더 힘듭니다.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. 그것은 무슨 얘기냐? 변리사 수험 생활을 짧게 쉽게 한다고 해서 결코 변리사로서의 생활이 쉽진 않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변리사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겠지만,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이 일에 대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, 그러니까 연봉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정말 이 업종하고 적성이 맞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힘들게 공부하셔가지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변리사가 되셨다 하더라도 업무와 적성이 안 맞으시면 물론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해 보실 수 있는데 얼마나 또 공부할 시간이 아깝습니까? 그렇죠? 그래서 시험 준비들 열심히 하시고요. 중간에 이제 시험이 저희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으면 2차 시험 마치고
합격자 발표까지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한 번쯤은 그 기간에 특허사무소에 들어가셔서 한번 실무 경험을 한번 쌓아보시는 것도 내가 변리사가 되어야 된다는 목표는 있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저도 2차 시험을 마치고 특허사무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일반 스텝으로 제가 그 일을 한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변리사로서 특허사무소에서 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. 제가 공부를 막 3, 4년 동안 했지만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, 정확히. 특허법이니 상표법이니 이런 것을 아무리 공부해도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공부 시험 기간 동안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시고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한 번쯤은 특허 사무소에 들어가셔서 실무 경험도 좀 쌓아보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결국에는 시험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,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느냐. 결국 중간에 포기하면 합격 못하는 거고요. 중간에 포기 안 하시면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. 다만 그 때가 사람마다 좀 다를 뿐이죠. 그래서 남들이 합격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. 본인은 본인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공부하시다 보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수험 생활 중에 저희가 수험생 중에 이제 합격하신 합격 수기를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. 기존에 그 전년도 전전년도 합격 수기들 이렇게 많이 찾아서 보실 텐데요. 합격 수기를 쓰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합격 수기에도 함정이 있어요. 합격 수기를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석 합격자라든지 최연소 합격자, 최고령 합격자라든지 되게 특이적인 케이스예요. 물론 수석 합격자분들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시험을 잘 보셔서 그런 합격을 되신 거지만 그분들의 20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이 쓴 합격 수기를 가지고 모두가 다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. 저도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. 저도 예전에 먼저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될까?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약간 무협지 같은 그런 공부 내공들을 막 써놓으신 경우도 있었거든요. 심지어 어떤 분은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문을 막 몇 시간 동안 손으로 막 쓰신다는 분도 있었어요. 그렇죠? 근데 그게 그분한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그해 합격한 200명 변리사 모두가 다 그렇게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합격 수기에서 여러분들이 공통되는 부분들만 취하셨으면 좋겠어요.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. 대체적으로 A라는 사람, B라는 사람, C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 부분들만 취하시고 개별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, 사정에 맞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2020년 저 변리사 홍정환의 목표, 또 향후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2020년의 목표, 지금 당장 2020년의 목표는 제가 지금 최근에 변리사 업력 한 10년 정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그 책이 시중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. 책을 완성하는 것.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제가 2018년도부터 특허 관리와 관련된 특허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.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0년에는 특허 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오픈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
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.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 두 가지 목표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저는 뭐 큰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